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격상될 경우 영화제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임시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영화제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영화제는 다음 달 7일에 개막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 일정을 2주 연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직후에 영화제를 열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한 거겠지요. 또 개폐막 시 레드카펫 행사는 물론이고 야외 무대 인사, 오픈토크 등 행사와 모임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대 행사를 빼고 오직 상영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영도 기존에는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협력해서 진행을 했지만 올해는 영화의 전당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시기가 되면 영화의 전당이 있는 이 센텀시티 일대 정말 축제의 장이 되죠. 밤새 줄을 서서 예매를 할 만큼 영화에 대해서 찐사랑 보여주는 관객들로 가득한데요. 부산국제영화제를 기다려온 영화인들과 관객들에게는 참으로 서운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25주년을 성대하게 준비해온 영화제 측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겠죠. 내년에는 제발 부산국제영화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고 바라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상황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은 아쉽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네, 9월 14일 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으셨어요. 네, 3308번님께서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일을 하게 해주시네요. 똑띠 선곡 짱!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OK 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낮에는 아직 여름 햇살 같은 좀 따사로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침 저녁은 확실히 가을이 좀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름이 시작된과 동시에 정말 에어컨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틀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워낙에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계속 에어컨을 틀다가 어제 하루 에어컨을 잠시 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부산의 가을 하면 여러 가지 축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는 계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을인데 올 가을은 글쎄요 부산이 좀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뭐 예정대로라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일단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로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직후 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개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일단 개폐막식, 레드카펫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연기된 개최 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영화제 자체가 개최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온라인으로 전환 개최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게 해외 작품들 같은 경우 월드 프리미어 되는 작품들이 온라인 공개를 좀 곤란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시기가 좀 더 임박해지면 좀 더 고민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게 부산국제영화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2234번님께서 부산에서 제일 큰 행사일 듯한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도 조심히 오케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부산 국제영화제 하면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영화제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25주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좀 진짜 제대로 된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 겨울 잘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거리두기 잘 유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963번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OK 출첵합니다. 수도권에서는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이 됐다고 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조심해야 되고 위생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럼요. 네, 지금 부산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의 동선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규모에서 자꾸 지금 하나씩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방역 관리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OK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변함없이 OK 리서치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시작한 김에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극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영화 어떤 영화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최근에 영화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언제더라? 이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요.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때 영화관 관객 수가 뭐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영화관을 안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영화관 찾는 관객들이 느는 것 같더니 다시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네, 다시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 네, 영화관에서 본 영화 어떤 작품인지 기억이 나신다면 요거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있었던 어떤 추억들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트 코스로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영화 보면서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영화관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뭐 이런 기억들 여러분들 하나쯤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영화관에 얽혀있는 추억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샵 1057번으로 오늘 OK 리서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왜 꼭 드시는 군것질거리들 어떤 거 드시면서 영화 보시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영화관에서 좀 꼴불견인 관객들 있죠. 옆에서 같이 영화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 너무 싫더라. 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영화관과 관련된 얘기들 오늘 OK 리서치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본 영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네, 어떤 작품인지 노래 나가는 사이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1번님은 신과 함께 인과연, 네, 아내와 둘이 본 마지막 영화고 아이들과는 마이펫의 이중생활 2 봤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도 마이펫의 이중생활 요거는 아이들과 극장에서 영화 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얽혀있는 추억들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저는 영화관 하면 좀 이렇게 약간 떨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마음은 있는데 호감 가는 누군가와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처음 이렇게 손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영화관에 얽혀있는 추억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가슴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본격적으로 연애하기 전에 좋아했던 선배와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네. 그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중에 손에 이렇게 막 땀이 나는 그랬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들 영화관에 어떤 추억들 있으실까요?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테이크 어반의 영화 보러 갈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장을 사고 팝콘과 콜라를 사고 설레이며 기다리는 나 수많은 연인들 속에 내 모습이 어색하죠. 바보처럼 웃고 있네요. 며칠을 고민하며 밤새워 고른 영화가 나의 맘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나 그댈 사랑할 것 같아요.
네, 테이크어반의 영화 보러 갈까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데이트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 보러 갈까요? 네. 영화 한 편 같이 보는 거 어때요?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얽혀있는 추억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영화관 하면 어떤 기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작품, 어떤 작품인지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보시면서 나는 이런 관객들 옆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싫더라. 네, 그런 분들 어떤 사람들인지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711번님이 뒷사람이 다리 떠는 거요. 너무 싫어요 하셨는데 그죠? 네. 앞뒤로 누군가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뭐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 뭐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편이어서 저는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 제일 뒷자리를 주로 예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게 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뒤쪽에 그리고 통로 쪽에 앉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영화관 예매하실 때 어느 자리 선호하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08번님, 고등학교 다닐 적에 첫사랑하고 28년 전에 투캅스를 봤는데 옛날 감성을 이렇게 끄집어내네요. 성혜야 잘 지내지? 하셨는데 28년 전 첫사랑과 영화 데이트를 하셨군요. 고등학교 다닐 때, 투캅스. 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근데 보통 마음에 드는 누군가와 영화를 보러 가면 그 사람에게 온통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 영화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본 것 같은데 막상 나와서 스토리를 생각하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 작품들. 저도 지금까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해서 진짜 알콩달콩 이런 관계이면 영화관 데이트할 때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말로 썸 탄다고 그러죠. 분명히 호감 있는 관계이긴 하지만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기 그 직전일 때 영화 데이트를 하면 그렇게 옆 사람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 이 3308번님의 첫사랑 성혜 씨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OK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0490번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벤져스 마지막 편을 보는데 아이들이 2번 정도 봤는지 큰 소리로 계속 스포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친구들 있죠. 맞아요. 자기는 이미 영화를 보고 와서 저거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주인공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경우들. 네. 진짜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의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스포하지 않는 것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영화관 가서 굉장히 좀 불쾌하죠. 이런 관객들 주변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902번님, 반도라는 영화를 딸과 데이트로 봤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최근에 영화관 찾으셨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반도를 봤군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반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그래도 한동안 코로나가 조금 주춤한다 싶을 때 그때 영화관을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아침 이른 시간 선택을 해서 저도 반도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이게 저도 마지막으로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화관 얘기를 하면 참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0711번님이 아내랑 처음 본 영화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 네, 아내에겐 제가 첫사랑이라서요. 아직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셨는데 아내분에게는 0711번님이 첫사랑이시고 그러면 0711번님의 첫사랑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775번님, 저는 영화 동호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동호회에서 공식 1호 커플 겸 부부가 됐네요. 지금은 동호회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혼자 심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봤네요. 아내가 보고 오라고 공업용 방진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랑 2개나 끼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시니까 그죠? 네.
3231번님, 저는 영화관에서 다른 관객들 떠들지 말라고 하면, 네, 더 이렇게 막 크게 떠드는 이런 경우들, 너무 100% 매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시민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영화들 같이 가면, 우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시간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경우들도 많죠. 7842번님, 영화라. 아무튼 이불킥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직장 내에서 짝사랑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단둘이 영화관에서 영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날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던 중에, 직장 내 일이 생겨서 자지도 못하고 밤새 기계랑 씨름하고 바로 영화관 가서 영화 보던 중에 제가 그만 깜빡 눈 감고 떠드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눈 감고 있다가 떴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만 영화 보다가 코 골고 자는 바람에 더군다나 그때 그 영화가 3시간짜리 아바타였는데 하셨는데. 네.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 설레는 짝사랑했던 직원분과 영화 데이트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네. 아이고, 코까지 골면서 푹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셨나 봅니다. 영화관 가서 가끔씩, 네. 너무 피곤하면, 그리고 영화가 좀 재미없다 싶으면 졸리기도 하죠. 4963번님, 저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 작년에 봤던 겨울왕국 2였습니다.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 이 OST 매력으로 본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가보지 못했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좀 영화관 가는 것들 뜸하게, 아무래도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종식돼서 영화관에서 영화들 좀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영화관 추억들 떠올리니까 예전 기억들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임창정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들어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네,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로 이렇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9422번님께서 어제 성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묘 대행을 많이 맡긴 때문인지 도로가 그리 밀리지 않아서 교통편은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쓴 탓인지 오늘까지 멍하게 마룻바닥과 친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케이와 더 친하게 지내면서 똑띠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렵니다. 오케이 계속 가요 하셨는데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피로를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보니까 추석 앞두고 성묘 다녀오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성묘 대행을 맡기자 이런 움직임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직접 가서 성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 좀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서도 빨리 일정 마무리하시고 적당히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면서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7842번님. 오케이 가족 여러분, 태어난다고 전화 인터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소은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소은이가 졸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사진 찍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100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소은이 생각해 주신 오케이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진 보니까 그래도 요 사진에는 소은이가 빵끝 웃고 있네요. 너무 예쁜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소은이 저희 오케이와 함께 태어나서 함께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은 엄마 고맙고 사랑한데이 소은이 동생 만들어주자 하셨는데 네, 벌써요? 아니요. 아직 좀 더 있다가 소은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소은이에게 마음껏 애정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소은이 동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소은이 엄마도 몸조리를 좀 더 해야 될 시기예요. 네, 100일 동안 소은이 키우느라 너무너무 많이 썼을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소은이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잘 못 챙겼을 것 같아요. 소은이 엄마 100일 동안 애쓴 만큼 이제부터는 자신의 몸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몸조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은이 아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예쁜 모습, 예쁘게 잘 커가고 있는 소은이 우리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또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일상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1057번 문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후 시간 이야기도 남겨주시고 주말 동안 뭐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갈게요.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여성 치질과 변비라는 주제로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웰리스 병원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했어요, 주말 동안? 얼굴이 좀 통통해졌죠? 먹고 누워있기만 해가지고 네. 좀 부은 채로 오늘 왔네요. 네. 아무래도 주중에 늘 생방송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네. 주말에는 좀 마음을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네, 저 금요일 밤부터 먹기 시작해서 일요일 딱 점심까지만 먹습니다. 일요일 점심까지. 네네. 그런데 월요일 또 저녁 방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 조금 통통해진 모습 궁금하시면 오늘 뉴스아이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던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고발장에 제출했는데요.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동행자 또한 방조했기 때문에 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네. 지난 주말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을 하면서 왜 오지 않느냐는 고객의 글에 딸이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글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한평생 열심히 사신 아버지가 그 한 번의 그 음주운전 그것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하셨다면서 국민청원까지 네네. 올라왔었죠.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죄값을 좀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배달이 오지 않으니까 네. 그것을 이제 보니까 후기 이렇게 남기는 것에 뭔가 문의를 남겼더니 네네. 이 따님께서 그죠 아버지께서 치킨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다. 그래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댓글 남긴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네. 상황에서도 어쨌든 또 고객의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주변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그 이게, 방조한 동승자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런 분들이 꼭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엔 정말 제값 제대로 치르셔서 다시는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한 잔 정도니까 괜찮을 거야. 한 잔 마시고는 괜찮던데? 그 다음이 두 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습관인 것 같아서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아예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댔다며 운전대 잡는 거는 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옆에 같이 타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옆에서 말려주셔야죠. 맞습니다. 네, 옆에서 모른 척하고 괜찮겠지. 이게 이런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네.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해안의 3개 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더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현재 17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는 워싱턴주의 1살배기 남자 아기가 개를 끌어안은 채 숨진 또 13살짜리 소년도 포함돼 있는데요. 가족들은 차 안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대피를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할머니도 다른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할머니를 구하려던 소년의 엄마는 목숨을 구했지만 전신 화상을 입어서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오리건주에는 13살 소년과 할머니과 산불에 숨지기도 했고요. 또 엄마가 중태에 빠졌는데 이 서부 3개 주의 피해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각종 속출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 면적이 우리나라 5분의 1이라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상당할지 짐작이 가시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대형 산불로 가족들을 잃은 마음이 어떨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이럴 때 하늘에서 비라도 좀 흠뻑 내려주면 맞습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진압이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의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요. 서점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종합순위에서 이 책이요. 전주 12위에서 9계단이나 상승해서 현재 3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원래 10위권 밖에 머물던 이 책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노출되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겉표지 없이 독서하는 모습이 노출됐는데 현재 책 판매가 아주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손원평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매혹적인 문체로 아주 흡입력 있는 소설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먹는 겁니다.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고 철분이나 칼슘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데요. 보통 견과류 하면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네. 고소한 맛이 특징인 이것은요. 특히 초콜릿에 아주 많이 쓰이고요. 또 아이스크림에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피스타치오, 2번 아몬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끔 보면 누구로 인해서 뭐 노래가 역주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이 갑자기 크게 사랑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저도 이 책 사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좀 글쎄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네. 노래로 힌트 드리려고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노래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 주실 시간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드릴게요. 엑소가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더 깊이 타오른 fire 멈출 줄 모르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 시간을 견디고 다시 태어나는 느낌 눈부시게 shiny 모두 손을 뻗어오지마 보여줄게 내게만 가치를 더 확실한 chance 어딜 비교해 내 감당 못해 Blow up, blow up 지금 네 눈앞에 we blow up, glow up 모두가 날 원해 We driving crazy, crazy We do it daily, daily 우리 빛나지 두 눈이 멀어지게 We be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피할 생각은 없어. 부딪히고 깨질수록 투명함에 빛을 더해. 날 완성해 나가는 걸. 더없이 화려해진 내 모습은 이제 영원토록 너의 곁에서 변치 않을 거라고 완성해내 더 완벽하게 다 방심한 새난 상식을 깨 Glow up, glow up 지금 네 눈앞에 we glow up, glow up 진짜를 가려내 We driving crazy, crazy We do it daily, daily 우리 빛나지 두 눈이 멀어지게 We be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원한다면 baby Baby 난 널 위해 스스로 선명해 내가 준 영원해 내 자리를 찾은 걸 Shine on, shine on 내 자리를 찾은 걸 Shine on, shine on 그렇지 only one Shine on, shine on, shine on, shine on 완성해내 더 완벽하게 다 방심한 새난 상식을 깨 Glow up, glow up 지금 네 눈앞에 we glow up, glow up 모두가 날 원해 We driving crazy, crazy We do it daily, daily 우리 빛나지 두 눈이 멀어지게 We be shining, shining Like a what?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Like a what?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Blinding, blinding You like a diamond Shining, shining Just like a diamond 네, 엑소의 다이아몬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제목이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2번 아몬드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네. 저에게 엄마 아몬드가 죽으면 뭐게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정답이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네. 네, 7002번님 제가 아몬드 매일 먹고 있습니다 하셨고 4963번님은 아몬드하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캬
네. 이게 또 궁합이 좋죠. 네네. 5774번님은요. 네. 아몬드 사러 부전시장에 왔는데 참 신기한 퀴즈네요. 어머.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아, 지금요? 네네. 오, 저희와 텔레파시가 아유, 통했네요. 네. 네. 7589번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소한 아몬드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시는 대학생활 정보 박람회인 2020 유니브 엑스포 부산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유니브 엑스포는 매년 기획, 홍보 디자인, 대외 협력, 운영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면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사인데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행사입니다. 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해외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총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저도 대학생 할 때 이 네. 유니브 엑스포 참여했던 기억이 아, 있는데 그래요? 네. 네네,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벤트들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대학생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도 좀 공유하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비록 온라인이긴 합니다만 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라도 행사가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육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육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 가능성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국과 또 미국 아이오대 연구진은 이것의 조직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 13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중국 연구진은요, 가축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동물은 코로나19에 걸릴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연구진은 기존 실험보다 10배 많은 바이러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피그라고 하고요. 또 한자로는 돈이라고 하죠. 더러운 동물이라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청결한 동물인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돼지, 2번 소.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또 김다로 아나운서가 사투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어제 부산 경남에서 5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 연말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고 또 밝혔습니다. 어제 금정산에서 50대 등산객이 추락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또 부산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완화되었습니다. 잠깐 좀 숨통이 트였긴 한데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일 없도록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로 아나운서가 오늘의 주요 뉴스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1425번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보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대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의미도 필요치 않아 그저 웃는 그대 모습 보고 싶은데 더
그저만 가나 그댄 떠나나 볼 수도 없는데 그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왜 못하나 원하는 그대 앞에서 모아둔 시간도 이제 없는데 더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수많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3부 넘어오는 사이에 두 번째 퀴즈 정답도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돼지였습니다. 네, 1425번님께서 우리 모두 오케이를 사랑하면 돼지 하셨어요. 네, 그럼요. 사랑하면 되죠. 3002번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먹게 되네요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줬네요. 요즘에 온라인 수업하느라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요. 수업 중간에도 계속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서 먹였습니다. 7589번님 제가 돼지띠입니다. 청결한 동물이에요 하셨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3429번님 돼지가 깐깐한 동물인 줄, 깨끗한 동물인 줄 몰랐네요. 순한 동물이죠. 라고 하셨고요. 5774번님, 실은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도 잘 견딘다는 가축이죠. 하셨습니다. 1894번님도 신호 대기 중에 정답 올려주셨고요. 7842번님, 정답 돼지. 저도 83년생 꽃돼지띠인데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돼지. 돼지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어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꽃돼지, 꿀돼지 이런 것들, 똥돼지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한 글자가 더 붙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4659 그리고 300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당신에게 마스크 한 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남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지킴이죠.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곳에도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 아닌 필수 아닐까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죠. 오늘 당신이 끼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 나와 우리 경상남도를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래서 우쭈쭈 예뻐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요즘 애들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는 거 무조건 맞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머, 야, 김옥동. 김옥동. 야, 너 여기서 뭐해? 누나 이건 뭔 일이고? 아니, 카페 커피 마시러 왔지. 아니, 무슨 얘기. 아, 나 커피 한 잔 사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또 이렇게 낯이 익은 실루엣이 딱 보이는 게 김옥동이잖아. 어디 가나 내가 눈에 잘 띄는 그런 그렇지. 눈에 잘 뭐라고? 어쨌든 그래, 눈에 잘 띄긴 해. 아니, 근데 너 아침마다 뭐 독서실 간다고 파리파리 짐 싸서 나가더니 아니, 여기서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우리 김옥희 누님께서 널 좀 모르시네. 내가 뭘. 가공족이다. 가공족. 가공족? 그건 또 뭔데? 참 나한테 많이 배운다 진짜. 뭔데? 수박 내라. 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공족이라 한다 얘가. 봐봐라 내 같은 사람들 많다. 이거 많잖아. 아니, 근데 너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에 가야지. 왜 카페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이것도 참 그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봤나? 뭐? 이 은근한 소음이 공부에도 집중이 잘 되거든. 독서실 가면 숨 쉬는 것도 막 눈치 보이고 이렇다 얘가. 아니 뭐 그래서 응답하라 1988에 동동이고 공부를 못한 거라. 뭐라 캐산너 진짜. 아니, 근데 뭐 독서실 가면 좀 답답하고 이런 건 있긴 하지. 아니, 근데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너 그동안 지금 매일같이 독서실 간다고 나갈 때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말도 마소 진짜. 뭐가?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진짜 책 3권이나 펜해도 안 된다. 아니, 뭘 고생을 해. 왜 뭔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 깜짝이야. 카페에 뭐 어제까지만 해도 테이블이 다 뺏었다 이가. 아니, 그렇지. 매장에서 못 먹게 했었지. 그래가 내가 조그마한 카페부터 어디 뭐 그래 뚜레바게뜨 뭐 이런 빵집 있지. 응. 그러니까 그 테이블 있는 데는 돌고 다시 막 눈치 보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아니, 근데 야, 카페가 커피 마시는 데지 공부하는 데는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보니까 한둘 4명 앉아 있는데 너처럼 이렇게 혼자서 펼쳐놓고 이러고 있으면 주인 입장에서 참 싫겠다 얘. 아유 내가 뭐 공짜로 앉아있나? 아니, 커피 사 먹고 앉아있지 지금. 커피 몇 잔 먹었는데? 한 잔. 한 잔 사서 그럼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 너 지금? 보자. 아침 9시에 왔으니까. 6시간. 그러네. 야, 너 완전 민폐야, 민폐. 진짜 민폐. 진짜. 이거 와서까지 지금 잔소리하고 그래. 동생 아니. 공부하는데 누나가 할 말이가. 야야야, 너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그 조용한 음악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 뭐 백색 소음? 내가 해줄게. 내가 조곤조곤 떠들어줄게. 카페에서 떠드는 것처럼 조곤조곤. 됐고요. 뭐가? 가공족의 마음을 진짜 1도 모르는 진짜 김옥혜씨 진짜 집에서 공부가 되는 줄 아나. 아니, 그러면 그래도 나는 우리 옥동이가 또 이렇게 눈치 보는 거는 싫으니까 눈치 안 보이게 그러면 장사인데 왔으니까 뭘 좀 잔뜩 이렇게 사 먹으면서 하든지. 응? 진짜 참 모르는 소리 하네 진짜. 뭐 취준생이 뭐 마음껏 뭐 사 먹을 수 있으면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겠냐고. 직장에서 돈 벌지. 말도 안 되는 진짜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으라고. 잔소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대내 전두엽에서 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김옥동 딱 뭐? 복까지 해라이. 니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하면 뭐가 간절함이 이게 없어? 카페, 독서실, 집 이런 게 뭔 상관인데? 공부하는 장소가 뭔 상관이냐고. 집이든 독서실이든 그냥 하면 되지. 걔네 공부 안 되니까 아이고 진짜 핑계도 좋다. 핑계도 좋아. 아이고 진짜로 참말. 진짜 내가 진짜 누나는 갑자기 진짜 내가 서러워서 진짜 김옥동 그렇다고 다 큰 애가 또 우는 건 내 아니잖아. 마음을 진짜 왜 1도 그래? 모르는 진짜. 아니, 야, 사람들 소대포잖아. 좀 그만해 진짜. 그렇다고 내한테 진짜 커피를 한 잔 사주만나. 아니, 그래 커피 사줄게. 누나가 응. 내 민폐 안 되게 응. 초코 케이크 하나 사주든가. 뭐 사달라고? 아니면은 먹자마자 집중력 오를 수 있도록 기침 한번 딱 나오는 뭐 티라미슈를 하나 사주든가. 됐다. 나 집에 갈란다. 아이고 참말로. 초코 케이크. 그래 됐다. 티라미슈 초코 케이크. 김옥동, 왜? 내가 볼 때는 너는 공부를 하려고 카페 온 게 아니라 디저트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너 지금 카페 앉아서 공부하는 거지? 맞지? 아니기 뭐 맞거든. 뻔해. 진짜 카페에서 공부 훨씬 잘 되거든. 가공족도 모르면서 우리 가공족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진짜 업체에서 장사 안 된다고 막 콘센트도 빼쁘고 저번에. 와, 아니 나딱 근데 다 나왔어, 이렇게 진짜 커피 한 잔 사놓고 6시간씩 앉아있고 이런 건 진짜 민폐지. 아니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공부가 돼. 그냥 조용한 데서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너 여기서 뭐 강의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러는 거야 진짜? 뭐 노트북 들고 응. 강의도 보고 응.
외우기도 하고 음. 가고 가끔 그 스터디 그룹 있잖아. 내가 또 스터디 그룹에 아는 친구들도 많잖아. 내가 데리려고 하는 그쪽에 그 친구들하고 이제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딸랑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끔 뭐 2잔 먹을 때도 있고. 야, 리필 되는데 더 아니, 좋지. 요새 리필이 안 되네. 야, 내가 볼 때는 눈치 보여서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아. 그냥 집에서 해 너. 그래 생각하지 진짜. 말라고 좀. 그냥 손님들도 커피 한 잔 사들고 앉아 있는 게 그거 이따 가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다 똑같이 앉아 있는데 다 같은 손님인데.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커피 한 잔 하러 카페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노트북 보면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괜히 커피 맛도 안 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나오게 되더라니까 진짜. 정말. 아니 나가서 커피 카페라는 마시면 데가 되지 뭐- 왜? 아니 카페라는 데가 뭐야? 친구랑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너 같은 손님들보다는 나 같은 손님이 훨씬 좋지. 그냥 잠시 이렇게 막 수다 떨고 그냥 빨리빨리 빠지는 사람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너. 응? 자 다음은 대한민국 커피 프랜차이즈에 아주 성업할 수 있는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카공족들이 많고 그리고 수다 떠는 사람도 많으니까 카페가 많이 생기고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커피집이 잘 되는 겁니다. 라고 뉴스에 나온다 아이가. 가공족 앉아있으면 손님도 많아 보이고 그러면 가끔 야, 음료에 야, 디저트에 야. 이거 사볼 수 있고 아유, 눈치 주지 말고 좀. 내가 카페 사장님이면 너 같은 손님 오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울 것 같아. 그냥 너 같은 손님이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시간 제약을 걸던가 그럼. 아니 시간 제약 걸어두면 일일이 손님 앉아있는 시간 확인해가지고 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그것도 일이다 일 진짜. 아유, 됐고 진짜. 누나는 내 페이가 아니면 카페 사장님들 페이가 뭔데? 나는 오케이 부모님들 편이다. 오케이 부모님들 편이다 나는.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오케이 부모님들도 요즘에 분명히 카페 가가지고 네 같은 타공족들 봤을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물어보자. 아마 그럼- 다들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야. 카페는 커피를 마시러 가야지. 카페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고. 공부는 독서실이나 됐고, 도서관이나 그럼 우리 같은 아니면 집에서 하는 가공족들 거지. 어디 가라고. 아니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제발 집에서.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아빠 아.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있지. 엄마 맨날 설거지하고 너 이런 소리 들리지. 야야야 누나 잔소리하지. 카페는 그러면 다른 손님들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하고 뭐 손님들 주문하고 이런 얘기 들리는 건 괜찮고 아빠가 TV 보는 소리는 안 아니 되고 근데 응? 카페 자체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얼마 없잖아. 그게 백색 소음이고 그게 집중이 잘 돼요. 좋아. 그러면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 제가 카페에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게 민폐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공부는 조용한 곳에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아니면 집에서 조용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카페에서는 커피 마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럼 4시간에 한 잔씩 먹게요 가면 내가. 진짜. 4시간에 한 잔씩 먹게. 야, 이거는 지금 커피값이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조성. 너 같은 애들이 있으면 나 같은 손님들이 그냥 그 카페 들어가려다가도 그냥 나오게 된다니까 자꾸. 아니 떠들어줘요. 괜찮아요. 내가 백색 소음 좋아하니까. 진짜. 야,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 이게 과연 손님의 적당한 거리냐? 아니면 나는 이거 장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좀 민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가 여러분들. 있지. 네. 커피 뭐? 네. 내가 쳐다봤으래. 아니야. 저기서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 지금 우리 계속 떠드니까 주문 안 하냐고 물어봐서 그런 거잖아. 커피가 뭐. 그거의 기원전 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원을 보면 그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잠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먹은 거야. 잠이 깬 거야. 어이구 그랬죠. 커피 자체가 이렇게 공부로 인해서 이게 잠이 깬다. 내가 그렇게 집에서 만들어진 커피 거고. 타줄게. 내가 집에서 네가 됐다고. 원하는 대로 내가 커피 한 잔이고 두 잔이고 세 잔이고 내가 네가 원할 때마다 커피 타서 데려갈 테니까 집에서 공부하자. 옥도가 어때? 미음 디귿 치읓 그거 뭐야? 마데스 아 진짜. 마데스. 야 오케이 부모님들이 너 같은 애들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너 당장 집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다. 알았어. 여러분 지금 보내주세요. 알았지? 알았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카공족들이 민폐가 될 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 공부하러 안 갈 때도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뭐 괜찮던데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카페에서 괜히 커피 맛도 안 나는 것 같고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카페 카페라는 사장님들 것은 있으면 뭐예요? 얘기 한번 카페라는 것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적당히 좀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내가 왜 눈치 보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냐고. 내가 카페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커피 마시는데 너희 같은 카공족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 미움되고 여러분들 식은. 그렇죠. 마데스. 아 진짜. 야 8754번님께서 너한테 노래 한 곡 보내래. 노래 잘 들어봐. 알았지? 네.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박미경이 부른대. 2부의 경고.
네,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들으셨습니다. 8754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옥동이가 공부하러 간다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집을 나섰는데 알고 봤더니 카페 죽치고 앉아서 이른바 카공족이라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키 입장에서는 카페 갔는데 카공족들이 앉아있으면 괜히 불편하고 커피 맛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안 가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좀 조용한 집이나 독서실, 도서관에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공족의 마음을 모른다고 옥동이가 오늘도 누나를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카페 가시면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 카공족들 볼 기회가 있으실 텐데 볼 때마다 어떤 생각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요건 좀 민폐인 것 같다. 오키 입장이신가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8754번님 와우 두 분 연기 역시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요즘 친구들 카페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해요. 어머나 근데 6시간이요? 진짜 카페 사장님 엄청 붕괴하실 것 같아요. 오키랑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카페는 여러분들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카페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2801번님 민폐죠. 동료들이랑 커피 마시러 갔다가 카공족 때문에 얘기하기 불편해서 카공족 없는 곳 찾아다니느라 헤맨 적 있었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주인 입장에서도 회전율 좋은 일반 손님이 반갑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계속 앉아있으면 그죠? 3612번님 제가 예전에 커피 전문점 했었는데 솔직히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차마 못하고 그냥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참았습니다.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손님들 회전율 좀 빨리빨리 해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6시간씩 7시간씩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앉아있지 않고요. 보면 노트북 충전기 다 챙겨가서 전기도 쓰잖아요. 차마 손님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은 못하고 은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주는데 그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으면 주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커피 전문점에 콘센트가 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옥동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4963번님 저는 옥동씨 한 표입니다. 저도 카공족이라 생활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공부가 더 집중이 되는 타입입니다.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가 활성화돼 있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커피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자제하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셨는데요. 요즘에 맞아요. 스터디 카페. 요거는 차라리 공부를 목적으로 한 카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들 공부를 목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일반 카페를 갔는데 카공족들 앉아있으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케이에 대표적인 카공족이 한 명 있습니다. 장유진 작가. 장유진 작가는 사실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카페에서 일을 하는 하지만 카페에서 이어폰 끼면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면 돼요. 앞서 노래 나왔던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너무 오래만 있지 않으면 카공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고 대신에 남들 수다 떤다고 눈치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카공족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공족이지만 민폐가 되지 않는 매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카공족이다. 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 프랜차이즈 아닌 곳에서는 공부를 하지 말자.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회전율도 높고 자리도 많으니까 괜찮은데 작은 개인 카페에서는 이거는 100% 민폐입니다. 그래서 카페 규모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음료는 제발 기본으로 시키자. 이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몇 시간 정도 있냐에 따라서 매출을 좀 적절하게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카페 가면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수다 떤다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4인용 테이블 혼자 차지하지 말고 책 보고 인강 보고 이런다고 노트북 펴놓고 넓은 자리 혼자 앉아있는 경우들 요것도 민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끄럽다고 눈치 주지 말 거. 이게 카페가 공부하는 곳이 아닌데 괜히 옆에 손님들 이렇게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막 눈치 주는. 그거 싫으면 도서관 가야죠. 이런 것들은 카공족
가이드, 네, 민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카페에서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요거라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이에게도 요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발 좀 잘 지키라고. 네, 오늘도 오키와 옥동이에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네, 매주 월요일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께 한 주간 띠별 운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여름이 완전히 물러간 것 같진 않죠? 네, 네. 낮에는 좀 덥고 밤에는 좀 춥고 그렇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 좋아해요. 겨울. 네. 네, 왜요? 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많아서. 네, 좀 잡잡한 겨울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네 겨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날씬하셔서 그래요. 네, 그런 걸로 하고요. 자, 오늘도 한 주간 띠별 운세 짚어볼 텐데요. 이번 한 주 가장 좋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일까요? 네, 시작은 별로 좋지 않지만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개띠가 가장 좋은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띠.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네, 띠일까요? 나란히 가는데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띠는 돼지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돼지띠. 네. 저희가 오늘은 쥐띠부터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띠, 돼지띠는 저기 뒤쪽에서 저희가 띠별 운세 연령별로 어떤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고요. 쥐띠 이번 한 주 운세부터 풀어볼까요? 네, 쥐띠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정돈하시는 주를 보내시면 좋습니다. 20대에는 열정에 비해 얻어짐이 적을 수 있는 주이니 새로운 공부, 계획 등을 세워서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30대에는 마음은 지쳐가나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주입니다. 40대에는 늘 반복되던 일상에서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한 주이고요. 네. 60대에는 한 번 더 단단해지며 자신의 평가를 다시 각인하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쥐띠의 운세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나의 운세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전에 이미 벌써 지금 막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요거는 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에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에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실 때 생년월일 뭐 시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성별, 네,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성별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 하나 주신 분들 있는데 요거는 제가 4부 넘어가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선생님께 풀이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저희가 쥐띠까지 알아봤고요. 4부 넘어가서 소띠부터 또다시 띠별로 쭉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단 이번 주 가장 그나마 좋은 띠는 개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 띠는 돼지띠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희 잠시 후 4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but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Okay, good.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월요일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께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리는데요. 오늘도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4부 넘어오는 사이에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는요. 일단 생년월일 주시면서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성별. 네. 그리고 태어난 시간까지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풀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어제 낮에 접촉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목, 어깨, 발목 등 주요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지금 생년을 올려주셨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드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예, 선생님 요거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어제 교통사고가 있으셨나 봐요.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사주를 풀어보니 양력 9월 달에 병을 얻는다라는 운기에 앉아 있으신 거거든요. 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기운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 크게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 남지 않을 테니까 네.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치료 잘 받으시면 뭐 더 크게 지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네, 아드님과의 관계는 현실 속에서는 함께 밥그릇을 쥐고 간다라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네. 성격 자체는 반대적인 성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부부 사이 같은 네. 구조가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없으면 보고 싶고 이런이죠.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성향이 반대적이기 때문에 네. 모자란 걸 채워줄 수 있는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굉장히 좋게 보완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부딪힐 수 있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 이 문자 다 여러분들 소개를 하다 보면 다른 띠들 풀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띠들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조금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쥐띠까지 했으니까 이제 소띠 한번 알아볼까요? 네, 소띠는 얻는 것이 없이 허무한 듯 시간의 흐름이라 느껴질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네. 20대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주를 보내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고요. 30대에는 의미가 없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신 일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더 편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마음이든 몸이든 기운이 더 빨리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네. 40대에는 대가 없이 베품에 있어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배려도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해요.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항상 좋지는 않더라. 이렇게 좀 얻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죠. 네. 60대에는 주변 분들의 도움을 합심으로 주변 분들의 도움이나 합심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서로 상생 효과가 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띠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범띠 알아보겠습니다. 네, 범띠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한 주입니다. 20대에는 불안한 마음이나 조급함은 금물이시니 조금 버리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30대에는 자신의 고집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네. 무리한 진행은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네. 40대에는 귀인의 협조나 팀이나 일들 쿵짝이 잘 돌아가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한 주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고요. 50대에는 모든 기운이 풍요롭게 지나가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네. 자, 범띠 이번 주 띠별 운세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토끼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더라 하는 한 주입니다. 네. 20대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지인으로 인해 상황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지켜내는 한 주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30대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성장하고 싶었으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니 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보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40대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생각이 많은 한 주입니다. 곧 해결이 되실 터이니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니 그렇게 지내시는 게 좋겠고요. 네. 50대에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힘든 마음들이
차근차근 해결되어 있는 주기 때문에 마음의 무게가 조금 해소되는 한 주로 보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토끼띠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용띠 알아볼게요. 용띠는 어떠한 일이든 해결점을 찾아가는 주를 맞으시게 됩니다. 네. 30대에는 무던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시면 밝은 불빛이 비춰지는 한 주로 뭔가의 갈피라든지 방향성이 잡아지는 한 주가 되겠고요. 네. 40대에는 안정된 마음과 상황으로 편안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50대에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괜히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냥 조금만 하면 될 걸 또 괜히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네. 하나 하면 될 걸 2개, 3개, 4개 무리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60대에는 금전, 문서, 거래 등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움직임은 있으나 급하게 서둘게 되면 손해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용띠 띠별 운세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뱀띠 알아보겠습니다. 네, 뱀띠는 안 되면 빠른 포기가 답입니다. 쥐고 있어봐야 안 되면요. 빨리 이걸 네. 버리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30대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을 때는 지금 꼭 답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좋고요. 볼 때 보통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뱀띠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는 주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리하게 하면 밥그릇이 엎어지는 주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40대에는 현실은 벗어나고 싶은 시기인데 벗어나지 못하니 지금은 정신적으로 휴양이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네.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50대에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시기이니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네. 60대에는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거나 갑자기 훌쩍 가까운데 여행을 가보시면서 좀 네. 에너지를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말띠로 넘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78년 말띠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없어서 걱정이시라고 이 사업 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분 이번 한 주 운세 같이 풀어주시면서 말띠 운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말띠는 금전적으로 이득과 손해를 보는 주여서 조심하세요. 비슷하게 좀 맞아 떨어지죠. 네. 30대는 모든 걸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 네. 조금 쉬엄쉬엄 하셔도 됩니다. 40대에는 결정이나 변화 등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면 네. 나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돈이든 뭐든 이렇게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움직이는 힘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잡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네. 연말이 되기 전에 10월이나 11월쯤에는 결론이라든지 방향성을 조금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생각이나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가 있는 시기긴 하나 내려가 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네. 끊어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네. 힘차게 달려왔어도 정말 새로운 기운을 받는 거는 연말쯤에 있으시니 네.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새로운 기운은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또 좋아지는 부분은 반드시 있으니 걱정 네. 마세요. 자, 말띠 40대까지 알아봤고요. 네, 50대 말띠는요. 실속은 없이 열정만 가지고 직진만 하시다 보면 금세 지칩니다. 요거는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60대에는 잘 흘러가고 있으니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을 조금 줄이세요. 조급함이나 막 너무나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라는 강박을 네. 조금 버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말띠까지 운세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양띠 알아볼게요. 네, 양띠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30대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직장 내에서 오해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40대에는 괜히 나섰다가 의리, 뭐 정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괜히 나섰다가 피해나 망신이 따라들 수 있으니 제3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50대에는 지키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점차 해결이 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했던 만큼의 결실이 돌아오는 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0대에는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감정만 조절하시면 무난한 한 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욱하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의외로 양띠
양띠분들이 네. 욱이 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양띠는 되게 순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양띠의 특성상 동물의 네. 특성을 따지면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한다, 뭐 온순하다 이런 게 네. 있는데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오. 불리하면요 꽝 박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욱하는 성질이 네.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자제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원숭이띠 알아볼게요. 네, 원숭이띠는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20대는 마음속의 고민이 슬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주입니다. 우리가 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의외로 또 수월하게 풀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시기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40대에는 행운의 여신이 돕듯 스스로 계획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주가 됩니다. 네. 50대에는 금전적인 투자만 제외하시고는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셔도 되시니 금전 부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60대에는 원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자, 원숭이띠까지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닭띠로 넘어가 볼게요. 닭띠는 시작과 출발이 풍요로운 한 주입니다. 주 말에는 조금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조금씩 쌓아왔던 에너지들이 이제 발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발산을 해보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40대에는 새로운 일이나 인연이나 방향들이 열어지므로 건강적인 부분을 조금 챙기셔야 돼요. 기운을 채워두셔야 또 새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채우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50대에는 포기도 생각했지만 견뎌내심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따르는 한 주가 됩니다. 네. 60대에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 소득, 이득,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네. 의외 소득이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관계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귀인이 나타난다든지 뭐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알지 못했는데 인맥에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것도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띠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이번 한 주는 개띠가 가장 운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령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개띠는 시작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개띠는 이번 주에는 어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자존감을 조금 올리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대에는 어떤 일이든 급하게 서둘다 보면 오히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단단히 살펴본다면 큰 결과가 있으니 힘을 좀 내서 꼼꼼하게 움직이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되고요. 네. 30대에는 감정의 힘듦이 극에 달해 있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가 눈앞인데 딱 비우다 보면 비로소 또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내 감정 조절을 조금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50대에는 미적미적하게 일어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신 부분 충분히 생각하셨으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면 됩니다. 60대에는 운과 복이 반반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한 한 주를 보낸다면 좋은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개띠까지 알아봤는데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양력으로 83년 1월 30일 새벽 4시경에 태어났는데 저처럼 빠른 생일은 띠를 볼 때 돼지띠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개띠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예, 선생님 간혹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 네. 조금 빠른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네. 양력의 문화. 양력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의 문화를 보는데 요런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음력의 문화를 보죠. 네. 근데 이분은 이 해에 태어나셨을 때 동짓날이 음력 11월 17일 이전이 이후기 때문에 네. 이분은 띠로 따지면 개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띠. 네. 네. 개띠로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앞서 저희 개띠 풀어드렸잖아요. 네. 운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질문까지 드리고 마지막 돼지띠 알아볼게요. 53년생이시라고 주셨는데 가을에 시골에 내려가서 3,000평의 호두 농장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괜찮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음력 53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띠로 따지면 뱀띠인 건가요? 네네, 뱀띠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뱀띠 풀어드렸는데 이분 뭔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괜찮을지 궁금해하셨는데 선생님 풀이가 가능한
가능하시면 네, 풀어주시죠. 이분이 이제 지금 64세가 지나면서는 네. 땅을 판다, 땅을 쥔다, 땅에 대해서 뭔가를 심는다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2년 전부터 조금 음. 이런 기운들이 일어나면서 올해는 반쪽짜리 문서라도 가지고 간다라기 때문에 오. 계획하에 내려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현재는 가고 싶지만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 한 2월까지 네. 정리정돈을 하시고 넉넉하게 잡아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아마 가을쯤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게 더 나을까요, 네, 그러면? 가을이라고 해도 네.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은 10월, 11월이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네, 알겠습니다. 봄 되면은 좀 재미가 있겠네요. 내년 봄쯤 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띠별 운세 이제 마지막 이번 한 주 가장 조심해야 되는 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돼지띠 풀어주세요. 네, 돼지띠는 순조로운 흐름으로 풍요로운 시작을 하나 주말에는 소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20대에는 지금은 공부나 취업이 우선이지 목적 달성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되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30대에는 작은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큰 손해를 봅니다. 기분 따라서 너무 무모한 소비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100원을 벌었는데 기분 좋아서 친구들한테 1000원을 쓰는 형상을 네네.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자, 50대에는 잘 흘러가다가 타인으로 인해 삐걱거릴 수 있으니 주중 이후 수요일 이후는 조금 신중하게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60대에는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결과가 있는 주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적인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띠별 운세 저희 돼지띠까지 쭉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한 주도 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술인 이혜영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월요일 순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5868번님의 신청곡 잭스키스의 예감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내 아침을 깨워주는 상큼한 입맞춤